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의학 상식을 알려드릴 건강한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의학 상식은 목디스크 감별과 한의치료 그리고 재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다 보면 팔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 이거 목디스크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간단하게 감별을 해볼 수 있는 방법과 또 재활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디스크를 확진하는 방법은 사실 MRI를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도 있고 일단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내가 꼭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가라고 고민이 될 때 해볼 수 있는 검사 중에 간단한 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리는 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팔로 뻗쳐지는 날카로운 통증, 흔히 이제 방산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머리를 눌러봤을 때 통증이 심화되면 그때는 목디스크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나타나는 통증이 굳이 팔로 가지 않더라도 팔까지 전해지지 않더라도 어깨 죽지, 흔히 날개 죽지라고도 하죠. 어깨뼈 안쪽까지 통증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목디스크를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팔로 가는 통증이라고 해서 다 목디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료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보시면 목디스크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간단한 방법은요. 현재 통증이 있을 때 손을 혹시 머리에다 올리면 통증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팔의 무게 때문에 목에 있는 이제 팔 신경얼기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잡아당겨지면서 목디스크가 있을 때 증상이 심해졌던 것이 팔을 머리로 올리면서 이 잡아당겨진 힘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목디스크의 특징으로 보는데요. 이게 오히려 팔을 올렸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구조물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흉곽출구 증후군인데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늑골과 쇄골 사이 빠져나오는 이 공간 안에 신경이나 동맥, 정맥이 찝혔을 때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맥이 찝혔을 때는 팔이 시리다든지 또는 정맥이 찝혔을 때는 팔이 이렇게 붓는다든지 또는 이 신경이 압박될 때 세 부위에서 눌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늑골을 우리가 숨 쉴 때 보조해주는 근육을 이렇게 사이에서 신경이 찝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늑골과 그리고 쇄골 사이에서 찝히는 경우. 세 번째는 우리 가슴에 있는 이제 숨을 쉴 때 보조하는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신경이 찝히는 거. 이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찝혔는지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손이 저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은요. 대표적인 신경포착 증후군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제 야간만 되면은 손저림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밤에 심하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은 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장 흔한 신경포착 증후군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손가락은 안 저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저려요. 또는 네 번째 손가락이 딱 반틈만 저려요. 이렇게 할 경우는 디스크를 의심하기보다는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지 않았는가를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는 사실 근전도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어떤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 또는 어느 부위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을 호소하는지를 가지고도 목디스크와 다른 여타의 신경포착 증후군은 감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만 저렸을 때 외에도 이 손저림이 전완부, 팔 앞쪽에 이 부분을 아래쪽을 특히 같이 타고 간다. 팔꿈치 밑에서만 저리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는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는 척골신경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징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손등 쪽이 같이 저리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엄밀한 검사는 역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경포착 증후군과 목디스크는 반드시 감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목디스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여기서 한 20% 눌리고 여기서 한 30% 눌리고 여기서 한 30% 눌리고 그럼 증상은 이 모두를 다 같이 갖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아주 잘 치료하고 또 많이 치료받고 완치된 사례도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흔히 일자목, 일점목 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일자목은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더 심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성으로 건네는 멘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일자목은 사실 병명은 아니죠. 사실 고개 이렇게
당겨가지고 C자 커브를 만들어주면 그 순간 1.5는 사실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지 컴퓨터를 볼 때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보는 자세는요. 이게 1.5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때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어깨 뒤쪽의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구분 등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위쪽의 등 근육과 아래쪽에 가슴 근육은 긴장이 되면서 오히려 뒤쪽에 아래쪽 등 근육은 약화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활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등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위쪽 어깨 근육은 어차피 너무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든지 해서 스로그 운동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보디빌더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운동을 하지 말고요.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등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벽에 기대 가지고 하는 운동들은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해서 견갑골을 지탱해주는 대부분의 등을 펴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잡아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팔을 높이 들수록 아래쪽의 등 근육, 그러니까 하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팔을 들어 올리는 형태의 근력 운동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목 디스크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신경통을 현재 나타내고 있을 때는 일단 견갑골을 뒤쪽으로 딱 쪼아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등 근육들을 이렇게 근육을 수축을 시킨 상태에서 고개를 젖혀줍니다. 일반적으로 고개를 그냥 젖혔을 때는 팔로 찌릿하는 통증이 생기겠지만 견갑골을 모은 상태에서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고 고개를 젖혔을 때는 C자 커브를 만들어내면서 목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도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운동을 동반하면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통증을 이겨내면서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뭐 한 번에 5초씩 하루에 몇 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운동은 이제 뒤쪽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고 앞쪽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어깨가 말립니다. 이걸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팔을 들어 가지고 젖히지 마시고 어깨를 그냥 이렇게 뒤로 그냥 젖혀주는 운동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깨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 운동으로 그 빠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그 긴장을 푸는데 매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하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은 침을 가지고 이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해당 부위가 너무 아프면 좀 더 원위치열, 뭐 손이나 발끝에 침을 놔가지고 이쪽에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라든지 한약과 침의 장점을 취합한 약침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목 디스크에 과민한 신경의 과민한 염증을 줄여주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추의 비뚤어짐을 잡아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 추나요법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 경추의 비뚤어짐과 더불어서 인대나 근육, 다른 연부 조직들을 풀어주는 이런 그 추나요법을 병행하면은 목 디스크는 아주 좋은 예후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신경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다른 신경포착 증후군과 목 디스크는 반드시 감별이 되어야 되고요. 1.5이나 다른 구분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재활 운동들을 어깨를 이렇게 뒤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팔을 뒤로 하면서 고개를 젖힌다든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의 치료는 약침과 추나요법을 병행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세를 반드시 바르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